안녕하세요. 응카 채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대표하는 아이오닉 5 어떻게 사용하는지 막막하시다고요? 오늘은 아이오닉 5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스마트키 이용법과 도어, 트렁크, 충전구, 후드 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키 상단의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차 문이 잠깁니다. 그 밑에 왼쪽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열리겠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홀드라고 적힌 자동차 모양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트렁크가 열리는 도중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동작을 멈춥니다. 트렁크를 닫으려면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자동차 모양 버튼을 트렁크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도중에 버튼에서 손을 떼거나 차 키의 작동 영역을 벗어나면 동작을 멈추니 주의해주세요. 이 외에도 트렁크를 열고 닫는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휴대한 상태에서 트렁크 하단의 핸들 스위치를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열리고,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트렁크 안쪽의 버튼을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운전석 옆에도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홀드 버튼은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트럼펫 모양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비상 경적음이 나오는데요. 내가 차량과 떨어져 있는데 차량 주변에 주의를 주어야 하거나 차량의 위치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콘센트 모양 버튼을 길게 누르면 충전 도어가 열립니다. 충전구는 충전구 하단을 눌러도 열리며 다시 닫을 때에는 안쪽에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량 후드를 열려면 운전석 왼쪽 하단의 후드 열림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후드를 살짝 들어올린 상태에서 후드 중앙 안쪽에 있는 잠금 레버를 왼쪽으로 민 뒤 후드를 위로 들어올리면 후드가 열립니다. 후드를 열면 트렁크라고 불리는 프론트 트렁크와 와셔액 탱크, 냉각수 탱크 등이 있습니다. 후드를 닫을 때에는 아래로 내린 뒤 세게 밀어 닫아주세요. 이제 아이오닉 5의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동을 켜는 법과 핸들 주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핸들 우측에 달려있는 기어 노브를 돌리면 기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밀면 드라이브 모드, 중간은 중립 기어, 안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가 되며 측면을 누르면 파킹 모드가 됩니다. 기어 노브 위에는 와이퍼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와이퍼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와이퍼가 1회 작동하며 밑으로 한 단 내리면 오토, 한 단 더 내리면 저속, 끝까지 내리면 고속으로 작동합니다. 와이퍼 스위치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나옵니다. 핸들 좌측에는 방향지시 등이 달려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오른쪽 깜빡이가, 밑으로 내리면 왼쪽 깜빡이가 켜집니다. 방향지시 등 스위치 끝부분에는 외부 조명 조절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맨 아래는 라이트 오프, 한 칸 위는 오토, 한 칸 위는 미등, 가장 위쪽으로 스위치를 조절하면 전조등이 켜집니다. 스틱을 앞으로 밀거나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상향 전조등과 하향 전조등이 켜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려면 핸들의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세요. 노멀은 일반적인 주행 모드, 에코는 연비 향상을 위한 모드로 정속 주행을 유도합니다. 스포츠 모드는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한 모드로 연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는 빗길이나 눈길 등 미끄러운 길에서 사용하는 주행 모드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적용됩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 양쪽에는 패들 쉬프트 레버가 있습니다. 패들 쉬프트로는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레버를 당기면 회생 제동의 강도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레버를 당기면 회생 제동이 약해집니다. 핸들 왼쪽 위 첫 번째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입니다. 음성 인식 버튼을 눌러 목적지를 말하거나 충전구를 여는 등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스위치로는 미디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버튼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면 주행 보조가 켜지고, 아래 왼쪽은 차로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주행 보조 버튼입니다. 그 옆은 차간 거리 버튼으로 주행 보조 실행 시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해 줍니다. 핸들 왼쪽 아래쪽에는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아래로 당겨서 핸들을 풀어주고 핸들의 위치를 운전자에 맞게 조절한 뒤 다시 올려서 잠궈줍니다. 핸들 옆에도 여러 버튼들이 있습니다. 위쪽 왼쪽에는 전조등 각도 조절 다이얼이 있고, 가운데에는 차체 자세 제어 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테일게이트 버튼이 있으며 꾹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열리거나 닫히고, 누르는 도중에 손을 떼면 트렁크가 열리거나 닫히는 도중 멈추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자동 정차 기능으로 기어를 피단에 두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면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해주며 신호대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오토홀드를 꺼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레버가 있으며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면 파킹 브레이크가 채워집니다. 운전석 도어에 있는 버튼도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쪽 버튼은 사이드 미러 접이 버튼으로 누를 때마다 사이드 미러가 접히거나 열립니다. 그 아래쪽 스위치로는 사이드 미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미러 각도 조절 스위치로 운전자에 맞게 미러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중앙 도어 잠금 해제 버튼과 잠금 버튼으로는 차 문을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며 가장 아래에는 전자식 차일드 락 버튼이 있습니다. 차일드 락 버튼을 누르면 2열 도어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룸미러 상단의 버튼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왼쪽부터 블루링크 버튼, SOS 긴급 출동 버튼, 하이패스 시스템 전원 볼륨 조절 버튼, 하이패스 잔액 확인 버튼이 차례대로 위치해 있고 양옆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조명 버튼이 있습니다. 안쪽 왼쪽에는 실내등 버튼과 오른쪽에는 도어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실내등이 켜지게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아래에는 USB 단자와 다용도 소켓이 있으며 센터 콘솔 컵홀더 뒤쪽으로 USB 단자 2개와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1단, 2단으로 올릴 수 있으며 안쪽 버튼을 누르면서 위쪽 덮개를 올리면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미닫이 서랍 형태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당겨주세요. 다음으로 좌석 조절 방법을 알아볼까요? 전동식 좌석일 경우 1열 좌석 측면에는 여러 버튼들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좌석 위치 조절 레버입니다. 조절 레버를 앞이나 뒤로 밀어서 좌석을 조절하고 위나 밑으로 밀어서 좌석의 앞부분 높이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등받이 각도 조절 레버로 앞이나 뒤로 밀어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합니다. 네 번째 버튼은 허리 지지대 조절 버튼으로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눌러 허리 지지대 부분을 조절합니다. 위쪽 가운데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입니다. 앞부분을 누르면 좌석이 초기화되어 가장 앞쪽으로 당겨지고 뒷부분을 길게 누르면 휴식에 최적화된 무중력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버튼은 다리 받침대 조절 버튼입니다. 뒷좌석의 경우 전동식일 경우 조절 레버를 앞이나 뒤로 밀어 좌석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뒷좌석을 접을 때에는 운전석과 동승석의 등받이를 세운 뒤 2열 좌석 접이 레버를 위로 당기면서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주세요. 동승석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승석이 뒤로 당겨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뒤로 가던 좌석이 멈추게 됩니다. 가운데 버튼은 2열 우측 좌석 이동 버튼이며 마지막 버튼으로는 2열의 좌측 좌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 패시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패널의 클라이메이트 버튼을 누르면 공조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실내의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온열 시트의 강도와 통풍 시트의 강도, 스티어링 휠 열선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토 버튼을 누르면 단계에 따라 자동으로 공조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오프를 누르면 모든 공조 시스템이 꺼집니다. 드라이버 온리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나 히터가 운전자석 쪽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싱크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공조 시스템이 연동되어 똑같은 온도와 풍량으로 설정됩니다. 참고로 에어컨을 켤 때에는 반드시 AC 버튼을 눌러주셔야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공조 방향 설정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메이트 밑에 워머 버튼을 누르면 통풍 열선 시트 조절과 스티어링 휠 열선을 조절할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공조 조절은 공조 화면에서와 마찬가지고 센터 패시아 하단 검은 패널에서도 모두 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풍량 조절 버튼 옆에 부채꼴 모양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창 서리 제거를 위한 공조가 켜지고 그 옆에 네모 모양 버튼을 누르면 뒷유리창과 사이드 미러 열선이 켜지면서 서리가 제거됩니다. 자동차 모양 버튼을 누르면 실내 공기 순환 모드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외부 공기 유입 모드가 켜집니다. 다음으로 맵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의 현재 위치 기반으로 지도가 뜨고 내비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작동합니다.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 화면이 나오면서 현재 연결된 휴대폰에서 재생되는 음악 정보가 나옵니다. 볼륨 조절 스위치로 재생되고 있는 미디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음악이나 라디오를 끄고 싶다면 볼륨 조절 스위치를 꾹 눌러주세요. 별 모양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즐겨찾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후방 영상이 켜지면서 주행이나 주차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방 영상을 끄고 싶다면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P 버튼을 누르면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켜지고 저속 주행 시 차량이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홈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여러 메뉴들이 나옵니다. EV 메뉴에 들어가시면 남은 배터리와 충전소 거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음 출발 시간으로 들어가면 출발 요일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예약 충전으로 들어가면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 설정에서는 V2L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를 몇 프로까지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때 전력을 몽땅 써버리면 주행을 할 때나 비상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설정 단추를 누르면 더욱 세부적인 EV 설정 메뉴들이 나옵니다.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에서는 최대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로 설정해 놓으면 배터리의 과부하나 성능 저하가 올 수 있으니 80에서 90%까지만 충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완속 충전 전류에서는 완속 충전기에서 공급하는 최대 전류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켜놓으면 겨울철에 기온이 낮을 경우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하여 주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조금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조금 짧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캠핑을 하거나 장시간 차 안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시켜보세요.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시동을 끈 채로도 오디오나 실내 조명 등의 전기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모드를 끄려면 시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마트 회생 제동 강도에서는 회생 제동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특유의 회생 제동으로 급하게 멈추는 느낌이 싫다면 부드러운 감속을 선택해주세요. 그 외에도 EV 설정에서는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와 충전 음성 안내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레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발레 파킹 시에 다른 운전자가 차량 설정이나 조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정보와 차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발레 모드가 실행되며 미디어나 기타 기능이 꺼집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차량의 여러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셔서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 주행 편의, 안전보조 장치, 속도 제한, 운전자 경고 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옵션에 따라서 있거나 없는 메뉴들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두시되 운전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제하거나 다른 설정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브레이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멀과 스포츠 모드 중에서 운전 스타일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클러스터에서는 화면 밝기나 클러스터 테마, 표시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설정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전자의 성향이나 편의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항목에서도 세세한 부분들을 운전자에 맞게 설정하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겠죠.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는 편의에 들어가셔서 현재 위치, 자동 복귀를 체크해주세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손으로 지도를 움직여도 몇 초가 지나면 운전자가 있는 현 위치로 지도가 복귀합니다. 지도 화면 자동 복귀에서는 움직인 지도가 현재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메뉴에서는 미디어 음향 시스템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음에 들어가셔서 각종 안내 음량의 크기를 조절해보세요. 또 운전자 보조에서 주행 안전 우선과 주차 안전 우선을 체크하면 경고음이 발생하거나 주차를 할 때 미디어 음량을 자동으로 작게 줄여줘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테마 화면 구성과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차량 화면의 밝기나 구성, 테마 디자인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급하게 차량의 자세한 기능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매뉴얼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차량의 각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오닉 5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설명된 부분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숨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